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합동 선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충돌의 여파는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원화 가치까지 흔들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전쟁이나 군사 충돌은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 구조가 실제로 바뀌기 전에 투자 심리를 먼저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공포가 극대화된 이후 다시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스티브 아이스먼은 이번 미국-이란 갈등에 대해 전쟁은 무시하라라며 현재 상황에서 단 한 건의 거래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자산 가격이 본질 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역시 전쟁 그 자체보다 에너지 가격을 핵심 변수로 지목합니다. 그는 유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급등한 뒤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경기 회복 사이클과 주식시장의 강세 전망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은 격한 숨겨진 반등의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국내 증시는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며 단기적으로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부근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낙폭 확대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당 부분을 만회하는 패턴은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도체와 미래 성장주를 중심으로 10% 안팎의 급등락을 오가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미국 증시와의 동조와 흐름 속에서 대외 변수만 완화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전쟁 뉴스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언급이나 휴전 관련 기대감이 부각될 때마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반도체 성장주 분야가 글로벌 리스크 완화 시 그 어떤 자산보다 민감하게 튀어오를 후보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낙관론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으로 불립니다. 이 해협이 군사적 충돌로 봉쇄되거나 통행이 제한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하며 세계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더 민감한데요. 우리가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세 자릿수 $150 수준을 향해 치솟는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물가, 환율, 성장률이 동시에 압박을 받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셰일 혁명 이후 글로벌 원유 공급 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전략 비축유 시스템이 일정 부분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최근 수십 년의 사례를 보면 유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확전이 제한될 경우 수개월 내에 안정세를 되찾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주식시장도 큰 틀에서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국제 분쟁 이후 코스피 지수를 보면 걸프전 당시에는 저점까지 47일, 이전 수준 회복까지 79일이 걸렸고 9.11 테러 때는 저점까지 단 7일, 회복에는 56일이 소요됐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함께 놓고 봐도 대부분 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보다 회복에 걸린 시간이 조금 더 길 뿐 결국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정상 구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번 충격이 장기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곧 위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 금융위기, 팬데믹은 언제나 시장에 충격을 남겼지만 그 충격이 모두 장기 추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트의 감정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의 확산 범위, 호르무즈 해협의 안개를 차분히 지켜보는 시선일지 모릅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정답 역시 반복되는 역사와 시장의 위기를 회복해온 방식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